댓글로 한 명 이상 능욕해라. 안 하면 바로 강퇴다. 아군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 그중에서도 이른바 능욕방의 이용 수칙입니다. 대학가는 물론 중고등학교로까지 퍼지면서 혹시 내 얼굴 사진도 이용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정말 이번 사건, 이게 정말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옆으로 진짜 탁 다가온 정말 범죄예요.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이 영상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대학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좀 탈탈 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자체가 청소년들인 중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학교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곳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학교들에 보면 이게 전부 막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보이시죠?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대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대화방이 만들어져서 그럼 대화방으로 따지면 수천 명 가량이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눈에 익은 아는 고등학교 이름들이 싹 스쳐 지나갈 정도이거든요. A라는 사람의 얼굴 사진으로 거기다가 얼굴과 어떤 여성의 벗은 몸 뭐 이렇게 합쳐서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든다. 그걸 또 유포한다. 지들끼리 돌려보고. 자, 교수님,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심각하네요, 정말. 일단 지역이나 대학교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대학이다. 그럼 이제 어느 대학 안에 누구누구 아는 사람 뭐 있나. 그래가지고 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를 확인을 한대요. 어느 과에 몇 학번에 누구를 아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아는 사람이 나는 그 여성을 안다.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평범한 사진을 이 방에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불법 학성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근데 1,3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전국 70여 개의 대학별로 분류된 개별 대화방이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는 여성이 있어서 여러 명이 이제 겹지인이 되면 그 개인의 불법 합성물을 다량으로 만든 다음에 그 개인의 이름으로 또 다른 대화방이 생성되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내 얼굴을 어떤 뭐 벌거벗은 남자의 몸에 뭐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걸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고 돌려보고 그러면 정말 남자인 저도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무섭고 정말 충격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비단 지금 시작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좀 더 이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남녀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좀 확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소셜네트워크를 즐기고 있다는 한 사용자는요. 계정을 비공개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 내 사진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대학생은요. 사진이 어디에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몰라서 더 막막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도 유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대화방에 참가자는 900명이 넘습니다. 딥페이크로 합성한 여군 사진을 군수품이라고 칭하면서 능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방의 공지사항이라면서 공유되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대화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여군의 군복 사진뿐만이 아니라 전화번호와 소속, 계급, 나이 등 여군의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현역 군인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또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반응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보내야 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 나름의 면접을 거쳐서 얘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딱 인정을 받으면 입장을 시키는 거군요. 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희가 이제 이 딥페이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어차피 사실이 아닌데 합성인데 뭐 이렇게 유난이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전에 박 변호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무슨 엽기 사진 한참 막 포토샵 기술이 막 발현되던 그 시절의 합성 기술과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완전 질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건데 찾지를 못하는 게 한계입니다.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 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요청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착수에도 피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프랑스에서 파벨 드로포 이게 텔레그램 공동 그 창업자인데 체포됐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막지 않았다. 이 혐의로 됐고 있고 뭐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텔레그램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그 N번방 네. 그 플랫폼이 텔레그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텔레그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요. N번방 얘기를 꺼내시니까 누군가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자기 사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범죄를 N번방에서처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이런 제보도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를 이 제보해 준 분이 있거든요. 따님이 중학교 여중생인데 이 딸에게 누군가 갑자기 혹시 땡땡땡이라는 사람 아느냐라고 연락이 지금 왔더라는 이건 거예요. 제보 내용이군요. 예, 제보 내용인데 근데 그 땡땡땡이 이 여학생이 따님이 아는 그러니까 유치원도 같이 다녔고 지금은 같은 중학교 다니는 동급생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땡땡땡이라는 애가 그 여학생 사진을 주면서 이걸로 합성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잠깐 다시 정리할게요. 유치원 동기였던 네. 어떤 아는 남자애가 예. 그 유치원 동기였던 아는 남자애 그리고 지금도 중학교 동기인 남자애를 혹시 이 남자애 알아라고 낯선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중학교 동기라고 하니까 그 네 중학교 동기라는 애가 나한테 사진 합성을 의뢰했다라고. 너 사진을 주면서 예.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당황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 그걸 가지고 합성할 거냐고 하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들 제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줬다는 그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이 아마 낯선 지금 사람은 그나마 그 와중에 자기는 이거 좀 막으랍시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사건 반장 측에서 연락을 했는데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음란물 제작 요청을 받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런 걸 의뢰하는 놈들을 속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자, 그래서 피해자가 그 남학생한테 그 유치원 중학생 동기라는 그 이 합성물을 의뢰한 녀석에게 연락을 해서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고 막 따져 물었답니다. 무슨 답이 돌아왔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학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제발 애들한테도 알리지 말고 한 번만 양보를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물었죠. 너 이거 네 사진으로 합성해서 뭐 하려고 했냐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소장하고 싶었대요. 반성을 할 기미가 안 보여요. 학교에 이제 당당하게 다니는 거. 처음 DM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울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해서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너무 화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자, 교수님 다시 정리하면은 옆반에 있는 어떤 남자애가 네. 어떤 전문가한테 내 사진을 그냥 무단으로 넘겨주면서 얘랑 이상한 거랑 이렇게 합성해서 네. 나한테 좀 줘라. 얼마 줄게. 네. 왜?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 그런 애를 매일매일 학교에서 봅니다, 지금. 네, 뭐 당연히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라는 얘기는 거짓말이겠죠. 뭐 어쨌든 이 학생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한테 물어본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개인 소장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알려준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학생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청을 했는데 신체 사이즈도 정해줬고요.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
아래 낙서도 써달라. 근데 그 낙서에는 욕설과 성적인 내용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학생한테는 신고하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학폭위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에도 처벌 방법을 문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작 의뢰는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실제 그 제작을 한 부분도 아니고 유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실에 메일로도 전달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의뢰자가 있기 때문에 제작자가 있는 거고 또 제작자가 있기 때문에 의뢰자가 있는 부분인데 제작 의뢰 자체도 범죄라는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그 제작 의뢰한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아요? 좀 애매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하면 허위 영상물 등을 가공하거나 만들거나 처벌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또 이걸 만드는 거를 반포했을 때도 처벌됩니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문제는 제작을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 미수가 될 수 있죠. 이건 사실 처벌할 규정이 사실 없거든요. 모든 형벌법규는 미수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만든 걸 배포를 하거나 반포를 하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싹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경우 처벌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오늘 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거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검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학생들끼리는 물론이고 교사와 관련된 영상물까지 만든 경우도 있다면서 IT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향후 사회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를 했습니다.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텔레그램 창업자 러시아 출신 파벨 드로프가 체포가 됐어요. 각종 범죄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사실상 방치 방조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N번방이니 뭐 이런 딥페이크니 이게 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니 저는 말이죠. 텔레그램 이거 진짜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범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체포 사유를 보게 되면 그자를 뭐 불법적인 마약류 유통에 관여라든가 심지어 전쟁 범죄까지도 지금 텔레그램이 이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서도 보고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체포될 당시에만 자산이 21조 원이 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고 개인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 중에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작전을 통해서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재산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텔레그램 때문에 깨쳐지는 검은 돈, 그 범죄 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좀 공조해야 될 수준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이 사람 러시아 국적의 이 창업자가 체포가 되니까 러시아는 또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프랑스 당국에다가 뭐 항의를 했다는데 글쎄요. 요즘 러시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조금